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최신 기출문제 풀이 제56회 실기편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1번 기초정보관리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업자 등록증 제시되었고요. 자, 회사 등록 메뉴 엽니다. 자, 주식회사 풍성 법인기업 맞다. 그죠? 그럼 오른쪽 내용 중에서 뭐가 틀렸는지 찾아봅시다. 회사명 맞고요. 대표자명 김철수 맞고 사업자 등록번호 맞고요. 개업 연월일이 수정이 돼야 되겠네요. 첫 번째. 그리고 법인 등록번호는 맞을 것이고 사업장 소재지가 틀렸네요. 자, 이것도 고쳐야 될 것 같고요. 사업의 종류 업태 도매가 추가돼야 되고 종목 자, 확인해 봅시다. 그리고 세무서는 서초로 고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3번, 4번 고쳐야 될 게 4개 지금 발견되었습니다. 봅시다. 자, 참고로 우리 법인 등록번호 뭐 틀릴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맞다라는 거 확인했고요. 자, 그리고 사업장 주소지 먼저 고쳐 봅시다. 서초동 뭐 밑에 적어도 됩니다만 저는 위에 그냥 적겠습니다. 1321-6 서초 동아타워 이렇게 적으면 되고요. 뭐 뒤에 건 지워주시고 이렇게 되면 완료. 그리고 업태는 제조에서 도매 플러스 하고요. 추가하고 종목은 휴대폰 부품에서 무역을 추가하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개업 연월일이 2012년 6월 26일 한 달을 뒤로 6월 26일 선택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관할 세무서가 서초. 자, 이렇게 입력하면 모든 게 입력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종료 버튼 누르고요. 닫고 두 번째 거래처 원장을 조사했더니 다음과 같은 오류를 확인했다. 오류사항을 다 제시해줬네요. 그럼 우리 보고 그냥 바로 고치기만 하면 되겠네요. 거래처 원장, 자,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를 열어야 되겠죠. 그죠? 정기분 거래처 원장이 역할을 하는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를 열어서요.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데 뭐가 틀렸는지 봅시다. 자, 주식회사 자, 바로 입력합시다. 바로 입력하면 되겠네. 철원은 870만 원이 아니고 4650 그리고 영서물산은 뭐 오류 금액이 없는 것 같고 강원은 5260 000 자, 이렇게 입력하면 차액이 0 그럼 맞게 입력됐나 보다. 그리고 외상 매입금 또 보자고요. 외상 매입금 자, 오른쪽 입력된 거 뭐가 틀렸는지 부산 주식회사 부산이 330만 원이래. 그리고 대전이 6950000이래. 6950000이래. 그리고 하드웨어는 별다른 거 없다. 그러면 밑에 차액 없어졌다. 그러니까 맞게 입력했나 보다 확인했고요. 종료 버튼 누르고 닫습니다. 3번 세 번째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 및 누락이 발견되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수정하시오. 뭐 다 제시해줬네요. 자, 그러면 시킨 대로 오류사항 수정하면 되겠다는 겁니다. 통신비가 340만 원으로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통신비가 340만 원. 자, 고쳤고 누락된 게 세금과 공과 90만 원. F2 키 누르고요. 세금과 공과 90만 원. 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문제 2번. 자, 이거 닫으시고요. 종료 버튼 눌러서 닫고 일반 전표 입력입니다.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 볼까요? 자, 7월 23일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희망 상사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보통 예금에서 지급했다. 매입하기 위한 계약금, 뭐 선급금 그것만 알면 풀 수 있겠네요. 7월 23일
7월 23일 대변 돈을 줬는데 어떻게 줬다고? 보통 예금에서 지급했다고. 100만 원을. 보통 예금에서 지급했는데 선급금이라고요. 거래처는 어딥니까? 희망상사. 자, 이렇게 입력하면 완료 되겠습니다. 두 번째, 7월 30일 공장 건물에 대한 재산세 155만 원과 영업부 사무실에 대한 재산세 237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납부했다. 재산세에 대해서는 뭘로 처리하면 됩니까? 세금과 공과인데 공장 건물이니까 이 부분은 제조원가, 이 부분은 판매관리비로 처리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7월 30일. 자, 차변에 세금과 공과인데 공장에 대한 500번대 코드인 제조원가, 세금과 공과로 얼마? 공장에 대한 게 1550000 1550000. 자, 그리고 차변이며 세금과 공과인데 이거는 뭐 판매관리비인 817번 코드를 쓰는데 이건 금액이 얼마? 2370000 2370000 2370000. 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죠. 자, 대변의 결제는 뭘로 했습니까? 보통예금으로 납부했다. 보통예금. 자, 이렇게 입력하면 완료 되겠습니다. 됐죠? 세 번째, 8월 15일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처분하고 대금은 주식회사 개성이 발행한 어음을 받았다. 단순한 토지 처분입니다. 토지 처분에 따라서 뭐 유형자산 처분 손익 인식하면 되고, 포인트는 이거네요. 우리 토지 매각하는 게 우리 주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음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받을 어음이 아니고 이때는 뭐 미수금으로 처리한다. 그게 핵심이었네요. 그죠? 그런 문제가 출제됐다. 좋은 문제 같습니다. 출제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요. 이제 출제되었다는 겁니다. 또 나올 수도 있겠다. 됐죠? 눈에 좀 익혀두시고요. 자, 발행자는 개성이랍니다. 주식회사 개성. 자, 그래서 거래처는 개성으로 하면 되겠네요. 8월 15일. 자, 토지를 일단 대변으로 보내야 되겠지. 토지를 대변으로 보내고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취득원가가 장부 금액이 1,900만 원이래. 1,900만 원. 1,900만 원. 그리고 얼마를 받았다고요? 받을 어음으로. 받을 어음이 아니고 어음을 받았는데 주의해야 될 게 미수금으로 처리된다고. 미수금으로. 거래처가 뭐였죠? 거의 개성. 개성. 그리고 그 얼마 받기로 했습니까? 3,500만 원 받기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면 차액이 뜨는 거죠. 차액이 플러스 1,600만 원 떴다. 플러스면 뭐 차변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럼 대변에 입력해야 되겠죠. 대변에 입력하면 수익이다 비용이다? 수익이라는 거죠. 수익이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 하면 되겠네요. 처분 이익. 유형자산 처분 이익. 자, 1,600만 원 입력. 자, 이렇게 입력하면 완료 되겠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영업부에서 네 번째 8월 20일 영업부에서 매출거래처 직원과 식사를 하고 식사 비용 12만 원을 법인카드인 하나카드로 결제했다. 키워드는 뭡니까? 거래처 직원하고 식사했다. 접대비라는 거죠. 접대비인데 영업부니까 판매관리비인 접대비. 그리고 법인카드로 결제했으면 미지급금. 다만 거래처가 하나카드.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다. 자, 분석 끝났으니까 입력하자고요. 8월 20일 차변에 접대비래. 접대비인데 800번대인 접대비고요. 금액이 아까 12만 원. 12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미지급금. 미지급금이든 나중에 카드에서 해줘야 되니까. 자, 어디 카드였습니까? 하나카드라고 있네. 하나카드. 자, 하나카드 맞죠? 하나카드. 그러면 엔터. 하나카드로 넣고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다섯 번째, 9월 5일 제품 한 개를 매출 거래처에 견본품으로 무상 제공하였다. 견본피 계정으로 처리할 것, 뭐 계정 과목까지 다 줬다, 그죠? 어쨌든 이 부분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즉 제품을 판매가 아닌 이유로 없앤다. 뭐 타계정 대체거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요 8번 걸어주자. 그게 포인트였네요. 9월 5일.
제품 대변으로 제품을 보내자는 거죠. 자, 다만 적요를 8번 거로 주자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로? 원가 50만 원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제품이. 그럼 50만 원을 대변으로 보내주는 거지. 자, 그리고 차변에는 견본비라는 계정 과목을 써달라고 했으니까 이거 써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입력. 자, 이거 적요는 지워주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하고 입력 완료라는 겁니다. 됐죠? 여섯 번째, 9월 10일 주식회사 서울에서 발행한 채권 1,000만 원을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취득하였다. 단 채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수수료 5만 원이 발생했고 이걸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는 거래가 나왔네요. 자, 키포인트는 뭘까요? 만기 보유 목적으로 채권을 취득하였다라는 겁니다. 만기 보유 목적이면 무슨 계정 과목으로 처리할까요? 만기 보유 증권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한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네요. 그죠? 자, 그러면 수수료 같은 부대 비용은 뭘로 처리한다? 취득 원가로 처리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일반적인 회계 원칙에 따라서. 자, 수수료 비용을 예외적으로 부대 비용을 수수료 비용이라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예외적인 게 딱 하나 있었다. 그거 뭐? 단기 매매 증권의 경우에만 딱 한 번, 그때만 예외가 있었다는 거죠. 이건 만기 보유 증권이니까 예외 같은 거가 아니고 원칙에 따라서 취득 부대 비용으로 처리하자라는 겁니다. 됐죠? 자, 9월 10일. 자, 대변 먼저 입력할까요? 대변에 1,000만 원만큼은 당좌 수표 발행해서 지금 발행했대요. 그러면 1,000만 원은 당좌 예금, 그죠? 당좌 예금으로 처리하면 되겠다. 1,000만 원, 그죠? 그리고 당좌 수표 발행했으니까 당좌 예금으로 처리하면 되고 나머지 5만 원에 대해서 현금을 지급했답니다. 5만 원. 됐죠? 그러면 이 합계 금액이 100,50,000 이 금액이 차변으로 입력하면 되겠죠. 차변으로 만기 보유 증권으로 입력하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 나왔다, 그죠? 자, 우리 만기 보유 증권 당연히 만기까지 가지고 있을 거니까 비유동 자산이죠. 그러면 위에 거는 유동 자산이고 밑에 거는 비유동 자산인 겁니다. 오랫동안 가지고 있을 건데 왜 유동 자산은 왜 나왔습니까? 자, 이미 설명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만기 보유 증권을 쭉 가지고 있다가 12월 31일 결산일 현재 이제 만기가 1년 이내로 남았다는 거지. 그러면 비유동 자산에서 유동 자산으로 바꿔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기 보유 증권을 취득할 때에는 124번 이게 쓰일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181번만 쓰면 된다. 또한 매도 가능 증권도 마찬가지. 유동, 비유동 똑같은 상황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밑에 있는 것 비유동 자산을 선택하라라는 겁니다. 됐죠? 자, 입력했고요. 자, 금액은 대변 합계가 바로 입력이 되니까 이렇게 입력하면 입력이 완료되겠습니다. 됐죠? 자, 문제 3번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뭐가 출제된지 봅시다. 첫 번째, 10월 19일 아프리카 수입상 캄차카에 제품을 미화 2만 달러에 직수출하고 키워드 나오네. 직수출이래. 그럼 유형이 수출 하면 되겠죠. 수출. 그리고 대금은 외상으로 하였다. 선적일 현재 기준 환율은 미화 달러당 1,100원이다. 그러면 뭐 2만 달러 곱하기 1,100원 하면 되겠죠. 자, 2만 달러 곱하기 1,100원은 2,200만 원 나오네. 그 부분만큼 매출 인식하면 되겠죠. 자, 10월 19일 자, 일반 전편 일단 닫고요.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열어서 10월 19일 유형이 뭐라고요? 수출이라고. 수출 찾아보자. 몇 번입니까? 16번 되겠다는 거지. 그리고 2,200만 원. 그리고 캄차카. 자, 분계 먼저 혼합 먼저 쳤고요. 자, 그리고 영세율 구분 뭡니까? 1번 직접 수출이죠. 그죠? 입력했고. 자, 제품 매출까지는 입력이 됐네. 그럼 차변에 뭐 외상 매출입니까? 그럼 외상 매출금. 차변에 외상 매출금 입력하면 되겠다는 겁니다. 됐죠? 그럼 입력 완료되었습니다.
두 번째, 10월 23일 개인 소비자인 김무소에게 제품 77만 원 공급 대가래요. 즉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이래요. 이렇게 매출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고 간이 영수증을 발급해 주었다. 키포인트는 간이 영수증이네. 즉 정규 증빙인 현금 영수증, 매출 원가, 신용카드 매출 전표, 세금 계산서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간이 영수증 발급해 줬다. 즉 아무것도 정규 증빙 아무것도 안 줬다는 게 키포인트네. 그럼 거래 유형 뭐? 건별 선택하라. 그게 키포인트였네요. 자, 봅시다. 10월 23일 유형이 뭐라고? 건별이라고. 건별 14건별. 자, 그게 키포인트였네. 공급가액 자 70만 원인데 그냥 여기서 입력을 770000 하면은 자동으로 나눠서 입력된다는 거죠. 자, 770 맞죠? 그리고 김무소 씨에게 그리고 분계는 그냥 혼합으로 우리 갑니다. 자, 77만 원 매출까지 지금 인식이 됐고 차변에 뭘로 받았다고요? 현금으로 받았답니다. 그럼 차변에 현금 입력하면 입력 완료 되겠다는 겁니다. 됐죠? 세 번째 11월 11일 제조부 직원들의 단합을 위해 백두산 한우고기 일반 음식점이랍니다. 회식하고 회식비 55만 원은 법인 국민 체크카드로 결제했답니다. 그죠? 회식해가지고 체크카드로 그냥 결제했대요. 음식점은 매입세액 공제 요건 갖추고 있대. 즉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 체크카드는 결제 즉시 보통예금 계좌에서 빠져나가니까 뭘로 회계 처리하라고요? 보통예금으로 계정 과목을 처리해달라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결론 다 나왔네요. 그러면 회식비니까 뭡니까? 제조부 회식비면 뭐 복리후생비인데 500번대 코드인 복리후생비로 넣으면 되겠네요. 됐죠? 자, 회식비 55만 원 이렇게 돼 있으니까 회식비 55만 원 돼 있으니까 뭐 공급 대가로 봐야 되겠다. 그죠? 자, 11월 11일 자, 우리 카드로 껐답니다. 카드로 껐다. 그럼 뭐 자, 우리 아무런 그 공제는 받을 수 있는데 카드로 껐으니까 카과 적으면 되겠다. 카과. 맞죠? 57번 적으면 되겠다는 겁니다. 유형은 57번. 이게 중요한 포인트였네요. 공급가액이 아까 얼마? 55만 원. 자, 그러면 여기에 550000 적으면 자동으로 뿌려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식당요? 백두산 한우고기. 백두산 한우고기 입력하고요. 분계는 그냥 혼합을 일단 입력하고 요거 넘어갑시다. 부가세 대급금 입력 제대로 됐고 차변에 뭐 원재료가 아니고 복리후생비라고. 복리후생비인데 500번대인 복리후생비라고. 됐죠? 이렇게 입력하고 결제는 뭘로 했습니까? 국민 체크카드라고 했죠? 법인 국민 체크카드 즉 보통예금 계좌로 처리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예금 계좌. 자, 보통예금 계좌로 처리하는데 보통예금이지만 거래처를 넣어야 되겠지. 왜? 체크카드니까. 그죠? 그래서 국민은행으로 하면 되나요? 국민은행 체크카드 여기 있네요. 그러면 99604 이거를 선택하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되면 입력이 완료된다는 것입니다. 됐죠? 네 번째, 11월 14일 영업부 사원의 업무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현대자동차로부터 승용차 샀다. 불공제 54 떠오르는데 이건 예외적으로 뭐 1000cc 미만 경차 샀대요. 그러면 공제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전자세금서 발급받았다는 거지. 됐죠? 그러면 54 불공이 아니고 51 과세로 처리하면 되겠다. 그죠? 결론 났네. 그리고 전액 외상으로 했다. 외상으로 했으면 어떻게? 미지급금 처리하면 되겠다. 그죠? 자, 취득세와 부수 비용 들었다는 거지. 수수료. 그러면 62만 원, 3만 원, 5만 원 합하면 얼마입니까? 부대 비용이 62만 원 플러스 3만 원 플러스 5만 원은 70만 원 나오네. 70만 원의 부대 비용 나왔는데 이것도 취득 원가로 처리해 달라는 거죠. 그러면 취득 원가 얼마 되겠습니까? 900만 원 플러스 70만 원. 970만 원 되겠다. 그죠? 취득 원가가. 자, 11월 14일.
자, 유형이 54가 아니고 51이었다는 거지. 왜? 경차니까. 자, 공급가액이 900만 원. 그리고 현대자동차. 그리고 전자사용에서 발급받았다고. 붕괴는 혼합으로 일단 할 거고요. 자, 차변에 비품해야 되겠네. 비품이 아니고 차량 운반구 해야 되겠네. 차량 운반구. 자, 입력하고 900만 원 플러스 아까 얼마? 970만 원 부대비용 있으니까 970만 원 적어주면 되겠다. 970만 원. 자, 입력해주고 대변에는 자, 모두 다 현금으로 지급했나요? 전액 외상. 그래서 일단 900 자, 얼마에 산 거라고? 900만 원에 산 건데 부가세도 포함된 거니까 990만 원에 대해서는 미지급금으로 처리해야 되겠다. 그죠? 미지급금. 현대자동차에 대한 미지급금 990만 원. 그리고 나머지 70만 원에 대해서는 자, 대차 차익 70만 원 맞네. 그럼 맞게 입력했나 보다. 우리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거죠. 대변에 현금 70만 원.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됐죠. 그래서 미지급금 할 때 헷갈리면 안 된다. 900만 원만 적으면 안 된다. 취득원가는 900만 원 플러스 70만 원 맞지만 줘야 할 돈은 부가가치세 포함해가지고 일단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990만 원 된다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자, 전형적인 유형자산 취득거래인데 좀 특이한 점은 경차였다는 거지. 그래서 불공이 아니고 과세였다는 게 조금 특이했네요. 자, 12월 15일, 자, 5번째 12월 15일 수출용 제품에 대한 원재료 3,200만 원을 승리전자로부터 매입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구입대금 중 600만 원은 받은 자, 주식회사 동산이라는 데서 받을 어음을 배수했고 대변으로 보냈고 나머지는 외상을 했다. 즉 외상 매입금으로 처리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포인트는 뭡니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거죠. 그죠? 그럼 유형이 뭡니까? 유형이 52영세 이걸 선택해야 되겠다는 거죠. 됐죠? 그게 포인트였네요. 자, 우리가 추측컨대 자, 우리 국내 사업자끼리 거래인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영세율 적용된다? 왜 그랬을까? 추측컨대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로 거래가 지금 된 부분이다 라고 우리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맞죠? 자, 그건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12월 15일 자, 12월 15일 자, 유형이 영세라니까 52 영세. 그죠? 왜? 세금계산서 받았으니까. 영세 어림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받았으니까. 얼마요? 3,200만 원이랍니다. 3,200만 원. 320000000 그리고 승리전자부터 받았고 전자세금에서 받았다니까요. 그리고 붕괴는 혼합을 할 거고 자, 차변의 원재료 여기까지는 맞네. 그죠? 원재료는 맞고 영세율 자, 600만 원은 어음을 배수해 줬다. 그러면 대변에 받을 어음을 줬다는 거지. 거래처가 어디? 자, 동산으로부터 받은 동산. 거래처에 조금 신경 써야 되겠다. 그죠? 동산으로부터 받은 거 600만 원. 나머지 금액은 외상 매입금을 처리한다는 거지. 외상 매입금으로 처리한다. 됐죠? 나머지 금액은 2,600만 원 되더라라는 겁니다. 됐죠? 입력 완료. 자, 그리고 6번째 아래의 세금계산서를 보고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자, 요새 이런 패턴이 자주 출시된다는 겁니다. 세금계산서를 직접 제시해주고 알아서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라는 문제가 지금 출제된다는 거죠. 자, 어떻게 푸는지 중요하고요. 앞으로 또 출제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한번 봅시다. 어떻게 푸는지. 출발점, 우리 회사는 어디입니까? 주식회사 풍성입니다. 우리는 뭐 공급자, 우리가 공급한 거래. 즉 우리가 매출한 거랍니다. 그게 출발점이다. 자, 세금계산서 있고 우리가 매출한 거래. 그럼 유형 뭐다? 11번 과세하면 되겠다. 그죠? 유형은 11번 과세하고 자, 대금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924만 원 어디서 나왔습니까? 공급가액 840만 원이랑 세액 84만 원 합한 금액이 924만 원이라죠. 924만 원을 토탈 받으면 되는데 이 중에서 현금으로 이만큼 어음으로 즉 받을 어음으로 처리할 건 이만큼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 이렇게 인식하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죠?
다 나와 있네요. 세금계산서에. 그죠? 그러면 이거 우리 파악한 대로 그냥 입력하면 된다고요. 됐죠? 그래서 자, 날짜는 언제입니까? 작성일자도 12월 29일, 공급일자도 12월 29일. 그러면 12월 29일 입력하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12월 29일. 자, 유형이 10일. 자, 여기 10일. 그리고 공급가액이 얼마입니까? 공급가액 방금 나와 있었지. 840만 원. 8400000. 자, 넣고 공급 처명이 대성기업 이렇게 입력하고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다니까. 자, 1번 여. 그리고 분계는 그냥 혼합하고 제품 매출 840만 원 맞다. 그런데 차변으로 받은 게 현금이 1240000 1240000 그리고 여기 외상 미수금 보이니까 이거 먼저 입력할게요.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 얼마냐면 2500000 그리고 나머지가 밭을 어음으로 해서 550000 확인해 볼까요? 5 맞네요. 550000 이렇게 하면 입력이 완료되었다는 겁니다. 됐죠? 어렵지 않죠? 다만 전자세금계산서를 우리 눈여겨 안 보면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문제 4번 오류 수정 뭐가 출제된지 봅시다. 첫 번째 8월 19일 영업부에서 매출거래처 체육대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자 매출거래처의 체육대회래. 우리 체육대회가 아니고 매출거래처 체육대회는 뭐 접대비지 뭐. 그리고 매출거래처니까 그냥 판매관리비로 처리하면 되겠다. 됐죠? 판매관리비인 접대비로 처리하면 된다. 주식회사 다 팔아내요. 로부터 지원하기 위해서 영업부 고객사에 지원하기 위해서 다 팔아라는 데서부터 이라는 거래처에서 현금으로 구매한 기념품을 있대요. 200만 원이래. 자, 이거를 회계 담당자의 실수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했다. 그러니까 복리후생비를 접대비로 고치기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자 현금으로 구매했고 이게 어디에 입력이 되어 있을까요? 자, 입력이 복리후생비로 처리했고 자, 이게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이 되어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자 기념품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거래라는 거죠.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 열어보고요. 8월 19일 기념품 샀는데 과세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과세 이렇게 돼 있는데 복리후생비가 아니었던 거지. 그럼 우리는 뭐 불공으로 바꿔야 되지. 불공. 그죠? 왜? 접대비니까. 자, 세무계산서 받았으니까 불공으로 처리한 게 맞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공제 사유는 일단 여기 먼저 입력해 보면 접대비 4번을 입력하면 되겠다. 됐죠? 그리고 나머지는 자 현금으로 샀다고 했나요? 현금으로 샀다. 그럼 뭐 이걸 굳이 혼합을 안 받고 그대로 놔둬도 되겠네. 자, 이거는 혼합으로 그대로 현금으로 놔둬도 되고 자 이거를 고치면 찍으면 되겠네. 접대비로. 됐죠? 접대비인데 800번 대인 813번으로 입력하면 완료되겠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입력 완료. 두 번째, 당좌 예금 계좌로 입금된 200만 원을 주식회사 부평의 외상 매출금 회수로 회계 처리인데 알고 보니까 주식회사 부평으로 받은 계약금이래. 즉 선수금이라는 거죠. 선수금. 자, 그러면 8월 14일. 자, 이거는 부가가치세하고 상관없는 거래죠. 외상 매출금 회수 뭐 이런 건 부가가치세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일반 전표 입력을 열어봐야 되겠네요. 8월 14일. 이렇게 입력돼 있더래. 근데 이게 외상 매출금이 아니고 알고 보니까 선수금이래. 자, 선수금을 고쳐주고 거래처는 그대로 부평 맞죠? 부평이죠. 그러면 이렇게 이것만 고쳐주면 입력 수정 완료. 됐죠? 그럼 문제 5번 결산 정리사항 풀어봅시다. 첫 번째 2013년 7월 1일 도시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 차입금이 있더래요. 5천만 원. 이게 만기가 2016년 6월 30일이래. 그러면 2015년 12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1년이 이제 안 남은 거지 만기가. 그러면 장기 차입금을 뭐로 바꿔줘야 됩니까? 유동성 장기 부채로 바꿔주자 이거죠. 자, 그 문제네. 그러면 결산 정리 중에 수동 결산이죠.
문제 5번. 그러면 12월 31일자로 자, 장기 차입금을 차변으로 보내고요. 어디에 대한 도시은행에 대한 장기 차입금 얼마요? 5천만 원. 5천만 원을 차변으로 보내주고 대신 대변에는 유동성 장기 부채 또 거래처도 입력해 주겠죠. 98000 도시은행 해가지고 이렇게 차변 대변 입력하면 완료. 두 번째, 6월 1일 전액 비용으로 회계 처리된 보험료 제조 부분 132만 원, 본사 관리 부분 144만 원. 이게 두 건이 있는데 1년분에 해당하는 거래. 그러면 뭐 그냥 수익 비용의 발생 이연 문제네요. 보험료인데 자, 단기분과 차기분에 대한 계산 월할에 대한 계산하는 거고 자, 비용으로 처리됐다. 보험료로 처리됐다는 거죠. 근데 보험료가 제조 부분이니까 제조 원가, 본사 관리 부분은 판매 관리비 각각 따로따로 입력이 되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자, 선급 비용에 대해서 회계 처리하면 되는데 다만 비용을 두 가지로 입력한다는 게 조금 특이했다. 그죠? 그래서 자, 1년분에 대해서 132만 원, 한 달에 얼마입니까? 132만 원 나누기 12개월은 한 달에 11만 원. 좀 예쁘게 적을까요? 11만 원. 그리고 이건 얼마? 한 달에 12만 원 되겠네. 자, 이렇게 한 달에 이렇게 비용을 인식하면 되는데 6월 1일이니까 올해에 해당하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올해에 해당하는 비용은 12개월 중에서 7개월 되겠네. 그리고 다음 달 내년에 해당하는 비용은 얼마? 5개월이겠지. 5 하면은 55만 원. 그리고 곱하기 5 하면은 이게 60만 원 되겠네. 자, 이 부분만큼은 내년에 해당하는 비용이니까 선급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됐죠? 자, 결론. 자, 이미 분석 끝났으니까 이제 분개해 보자고요. 55만 원, 60만 원. 자, 됐습니다. 자, 대변에 55만 원. 자, 보험료인데 500번대인 521번으로 이 부분만큼을 대변으로 보내줘서 좀 줄여주자는 거지. 그 금액이 55만 원이라고 했죠. 방금 55만 원. 그리고 대변으로 보내주고 보험료인데 판매 관리비에 해당하는 보험료 800번대 보험료 이 금액이 얼마라고요? 60만 원. 자, 그리고 차변에 선급 비용으로 인식해야 된 금액은 이 두 금액 합한 금액. 자, 1150000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 이 두 번째 분계 완료되었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자, 세 번째, 결산일 현재 재고자산의 기말 재고액은 다음과 같다. 전형적인 기말 재고에 관한 결산 문제네요. 무슨 메뉴 사용하면 된다? 자동 결산 항목이니까 결산 자료 입력 메뉴 사용하면 되겠다는 겁니다. 자, 1월부터 12월 열어서요. 원재료가 얼마? 4520000 원재료의 기말 재고액 4520000 입력하고 그 다음에 제공품 5570000 제공품 5570000 자, 5570000 그리고 9590000 제품이 9590000 자, 이렇게 입력하면 완료되겠다는 겁니다. 됐죠? 자, 입력이 모두 완료됐으면 전표 추가를 클릭하고요. 예, 이렇게 클릭하면 모든 작업이 끝났다는 겁니다. 됐죠? 자, 이제 마지막 조회 문제 봅시다. 자, 열린 거 다 닫고요. 자, 새 마음으로 자, 풀어보자고요. 1월부터 3월까지 투입된 제조 원가의 제조 경비는 얼마인가? 자, 봅시다. 키워드 뭡니까? 일정 기간 동안의 특정한 계정 과목. 그죠? 뭘 원한다? 일개표, 월개표 오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1월부터 3월까지 일개표, 월개표 열어서요. 1월부터 월개표를 넣을게요. 1월부터 3월 이렇게 하고 자, 제조 원가에서 그중에 제조 경비 이 카테고리들 원한다는 거죠. 얼마? 67350401 이게 답이 되겠네. 자, 67350401
350401 하면 1번 답 완료되었다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2번 제1기 예정신고기간 즉 1월부터 3월까지 키워드 뭡니까? 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의 공급가액과세액 즉 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있는 금액 구해보라는 거죠. 부가가치세 신고서 열면 되겠네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열어서 언제부터? 1월부터 3월까지 열어가지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거 뭐 하면 되지 뭐. 공급가액은 350만 원, 세액은 35만 원 적으면 되겠네요. 350만 원 그리고 35만 원 이렇게 적으면 2번 완료되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4월부터 6월까지 매출액 중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매출분 공급가액은 모두 얼마인가? 뭡니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건수 뭐 이런 거 세금 계산서에 관한 문제 그럼 뭐 세금 계산서 합계표 보면 되겠죠. 또는 우리 세금 계산서 발급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이렇게 집계가 되어서 나타나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서 봐도 되겠다는 겁니다. 됐죠? 우리 해설한 시간이니까 두 개 다 그냥 보자고요. 지금 열려 있잖아요.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그러면 이걸로 열어보자고. 4월부터 6월. 자, 4월부터 6월까지 열어서요. 자, 매출인데 매출 중에서 찾아봐야 되겠지. 세금 계산서 발행한 거. 자, 세금 계산서 발행한 거 처음에 이거 있겠지. 자, 공급가액을 지금 구해라고 했죠. 자, 300-036-000 이게 우리 세금 계산서 발급한 거고 또 있습니다. 또 뭐 영세율 중에서 이거 38-450-000 이것도 세금 계산서 발행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두 개의 합계를 구하면 되겠죠. 합계 구하면 3384 잠깐만. 자, 봅시다. 338-486-6000 자, 이렇게 답변하면 되겠다는 거죠. 338-486-0001 하면 3번 정답 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합산하기 귀찮으니까 우리 합계표, 세금 계산서 합계표 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편하게 찾을 수도 있겠다. 세금 계산서 합계표 찾아서요. 4월부터 6월까지 해가지고 검색해가지고 매출 매입 중에서 뭐 매출이랄까? 매출에 대해서 공급가액 이거 바로 나와 있네. 집계돼가지고 그죠? 공급가액 얼마입니까? 338-486-000 자, 우리 합계 일부를 안 해도 여기서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도 3번 맞출 수 있습니다. 됐죠? 자, 56회 다 풀어봤고요. 자, 56회 중에서 조금 눈여겨볼 만한 문제들 제가 골라봤는데요. 문제 2번에서 3번, 6번 그리고 문제 3번에서 2번, 3번, 5번, 6번 이 정도 눈여겨봤으면 조금 더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